자, 유명인 사주풀이. 자, 오늘은 그 이준석 국민의힘 그 대표 후보자, 어, 최근 언론이나 그 종편 방송에서 가장 핫한, 가장 뜨거운 이슈를 몰고 오고 있는 분이 이준석 후보자입니다. 이준석이가 왜 지금 그지? 혁신의 그 화두를 몰고 오고 있는지 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유명인 사주풀이.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후보자입니다. 자, 이준석 사진을 보면은, 그지? 자, 국민의힘 정당대회에 출마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렇게 모습이죠. 그냥 점점 이제 올해 37이니까 한참, 그지? 그야말로 혁신의 그 뭐죠? 젊은 패기를 갖고 있는 그런 또 나이대도 되죠. 자, 언론에 나온 것이 이준석 돌풍 계속 당권 지지율 이준석 40.7%, 나경원 19.5%,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자, 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준석, 윤석열 대선판까지 버틸 재산이 없다. 국민의힘 합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이준석 돌풍 나비 효과. 그래서 정치권을 뒤흔들까. 이렇게. 이 젊은이들의 하나의 그지? 멘토가 되기도 하고, 계속 젊은 2030 세대들은 이준석을 이리 밀어붙이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보면,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영남의 60대도 이준석 돌풍 지지할까? 어떤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될까 하는 게 지금 소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대개 이제 2030이라든지 조금 혁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되기를 좀 원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궁금한 건 사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사주를 통해서 이준석의 그 마음, 이준석의 그릇의 크기, 또 하나하나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주요 사건 일어난 난 그 시기를 이렇게 한번 분석을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사주는 얼축, 기묘, 기사, 임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주는 제가 아마 맹파 논리로 추론해 볼 때 이준석의 살아온 과정과 현재의 그 모습을 볼 때 임신시일 확률이 좀 유력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임신시로 놓고서 보는 겁니다. 단 임신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맹파의 논리는 그 유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사실 얼축, 기묘, 기사, 임신이죠. 아주 어때요? 보면은 축, 임신이 기묘, 기사를 에워싸고 있는 행태죠. 나는 기묘와 기사는 양기가 이렇게 안으로 함축되어 있고, 축과 임신은 음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이를 우리가 맹파에서는 포국이라고 해요, 포국. 축과 임신이 묘사를 에워싸고 있다라고, 포국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여기, 자, 사주 요 모습. 자세한 전체 설명은 바로 이어 설명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사주를 들어가기 전에 요 일주의 마음, 전체적인 요 기사의 요 일주의 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월 일시를 할 때 요 일은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는, 자기 본심의 마음, 또 자기 주체를 자기 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기사의 마음을 알면은 이준석 씨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사의 마음이. 자, 그래서 살펴볼게요. 자, 기사일 때 요 심리. 자, 그러면 다음 표죠. 이준석 전 최고의 심리 마음. 이 기사일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고 했을 때, 자, 요거요. 맹입지중. 이 말은
발금이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 발금 명자, 명이 들어간 어디에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 뜻은 발금이 땅에 들어간다. 요 말은 그 뜻입니다. 자, 내가 제대로 배우고 내가 풍부한 내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걸 어두운 데 들어가서 쓰겠다는 그 마음이라는 거지.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주역으로 보면은 밝음을 상징하는 있게, 밝음은 있게화. 또 그럼 아래에 있고 땅을 상징하는 이 공계란 말이야. 공계토. 응?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은 그래서 윗계가 위에 있고 공계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명이 있게, 지하명이. 지하명이 대부분 안 좋다 하는데, 그러나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내 지식이 풍부했을 때 내가 그걸 지하에 가서 활용하겠다, 쓰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굉장히 이게 좋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항상 이게 주역이라든지 명리라는 항상 양명성이 있다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자, 또 이준석의 마음은 또 명학암이라, 명학이. 내가 이 밝은 데서, 명학이죠. 밝은 데서 배워서, 밝은 명자니까 밝은 데서 공부해서 어두운 데 가서 이게 헤아리겠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명학암이. 밝은 데서 배워 어두운 데서 헤아린다. 그 말은 이해되잖아. 이준석이가 미국 하버드 대학을 나왔단 말이야. 그 하버드 대학에서 그런 배운 이런 것들을 내가 어두운 데 가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준석이가 어때요? 그 정치판에, 그야말로 정치판은 막 달고, 그야말로 어둠의 지하에 그냥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막 암흑의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냥 들어가는 거요. 이게 이제 기사일주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막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 배움을 어두운 데 가서 쓰겠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또 기토라는 그 상 어때? 기토는 자기를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잖아요. 또 기토는 모든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기를 고기를 숙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하명이 명입지중, 명학암이 이 뜻이 여기 이해됩니까? 여러분 사주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이준석이 이 마음을 그대로 이해되잖아요. 젊은 날 27세 때 정치판에 들어간 거잖아요. 왜?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자, 또 그 다음 보자고요. 구공심체. 이 기사일주 요 마음은 구공심체라서 구공심체. 공을 구하는데 마음이 간절하다. 이게 이 말은 이준석이가 나라를, 이 한국이란 나라를 볼 때, 이 정치가 돌아가는 이런 거 볼 때, 이게 어떻게요? 이 정치를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할까? 라는 그런 마음에, 이준석의 마음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기사일주의 마음이라는 게, 구공심체. 공을 구하는데 마음이 간절하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자, 이 피급을 하니까 좋다라고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공심체. 또 오광십색. 색채가 화려하고 아름답다라고 해서 종류가 다양하다. 이 말은 재주가 다양함을 나타내요. 윤석이가 아마 종편에도 나오고 또 뭐죠? 하여튼 그 진중권과 토론도 하고 막 다양하잖아. 어떤 곳에 가서라도 이 주눅들하고 막 이 자기 재주를 펼치잖아요. 그게 이제 기사일주의 그 특색이라는 거예요. 특히 요 사화라는 게 이게 내가 밑에 일지 내 밑에 뱀이 앉았잖아. 사화. 응? 남이 나를 공격하면 막 자기도 팍팍 공격한다는 거지. 예. 여러분 이해됩니까? 자, 다시 한번 더. 요 이준석의 마음이, 기사할 때 요 마음이 맹입지중, 맹학암이. 그다음 여기 이제 우리 구공심체, 오광십세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준석의 사주를 보면 월축기묘기사 임신이란 말이야. 그럼 이 기사일주의 그런 마음부터 출발하는 거죠. 거기에 상관이 있고, 상관하고 내가 사신합을 하고 있고, 내 칠살하고 칠살이 또 이 축을 에워싸고 있고, 또 칠살과 상관이 묘신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내가 정치판에 들어가서 혁신하겠다는 건 내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준석의 사주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깊이 들어가 볼게요. 하나하나.
그럼 이준석의 사주 크기와 신축년의 요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이준석의 왜 사주 버스 크기를 볼 때, 우리 명파명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이제 기사일주일 경우에, 토금상관에 사와 인성이 배치될 경우에, 또 그게 포국이 될 경우는 아주 그릇이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자, 기사가 신금은 상관이잖아요. 그죠? 상관이죠? 그러면 사신합을 나가고, 이 신금은 연지 축에서 나온 걸 나타냅니다. 이건 이제 명판을 배우신 분들은 다 압니다. 축은 금에 보니까 신금은 여기 축에서 나왔죠? 그러면, 자, 그럼 축도 상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특성은, 묘목 7살도 우리가 근력으로 보는 거잖아. 근력으로 보는데, 7살이 뭐죠? 7살이 또 사와 인성을 생하죠. 그죠? 또 이것도 인성은 상관하고 사신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모습은 내가 권력을 쟁취하게 해서 나라를 바르게 세워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 사주에 그대로 내장되어 있다, 체현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명파의 논리에 그대로 들어맞는 사주다라고. 토금 상관격이 될 경우에 사와 인성이 배치되어 있으면 권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요 인성은 포국당하는 것을 기뻐하다. 요만한 그래서 신축에 에워싸여져 있다는 거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음양을 나누면 기묘, 기사는 양, 축, 임신은 그래서 양이 음을 통제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자, 토금 상관이 인성이 배치되기 때문에 그릇이 크다. 게다가 폭을 이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운이 좋으면 이게 우리 을에대는 좀 나빠요. 갑술, 개유, 임신. 아마 이 사주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임신대운입니다. 임신대운에 가면 뭐가 큰 뜻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을의 대운은 고난이 오더라도 잘 참고 견디면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럼 제가 48부터는 뭐가 많은 희소식이 아마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고요, 또. 그러면 올해의 모습 보자. 병자대운 신축. 왜 올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왜 한나라당의 핵심의 그 주체가 돼서 왜 전 국민들한테 그런 이슈가 되고 그렇게 되냐라고 했을 때, 왜 그런 핵심의 바람이 부냐라고 했을 때, 보수의 핵심의 바람이 왜 부냐라고 했을 때, 왜 신축년을 갈 때, 여러분, 참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 참 사주 공부한 그 즐거움을, 희열을 느낍니다. 이 사주의 전체 주공은 축과 요 신 이걸 잡는 걸 주공으로 봅니다. 목화가 축을 잡거나 신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축이 작동되면 굉장히 이 사주가 좋아요. 축이나 요 신이 작동되면은. 자, 근데 이 사주에서 기본적으로 이 병자대운은 병자대운의 이 모습은 사실 병자대운은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지금 올해가 이준석 37세니까 병자대운은 끝무렵이죠. 끝무렵이. 자, 병자대운 신축년이다. 이 신축년은 대운은 안 좋고 신축년에 뭔가 좋은 게 탁 나왔다는 거지. 신축년은 연지축이 그대로 출현된 거죠. 이해됩니까? 연지축이 그대로 출현됐다. 출현된 게 요 신금을 차고 왔어. 우리 기본적으로 또 금은 기본적으로 혁신을 낳다. 혁신. 또 잘못된 것을 오려내고,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잘못된 것을 수술하는 게 이 금의 본질입니다. 마침 신축년이 왔는데, 신축년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하고 내 관련성이 있으면은 그걸 발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축년은 이 축은 금의 고라는 말이에요. 신축년은 자, 축이 그대로 출현되고 그 위에 요 신금이 올라온 거죠. 요 신금에는 축 중에 있는 신금이 출현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기토의 마음이 혁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내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이 혁신의 마음이 바람이 불어줘야 되거든요. 바람이 불어주는 건 뭘까? 이게 확산돼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전 국민들한테 혁신의 바람이. 그거는 사주에서 뭘까요? 그러면 이 유연이 대운하고 병신합을 했잖아요.
병화란 말이요. 이 병화가 흩어져 있고 병화는 태양이잖아. 병화 태양은 전 국민에게 비추는 거잖아. 그래서 이 병화의 이 본질이 그러니까 확산이라는 거야. 확산. 그래서 대운과 윤현이 병신합을 했던 이 모습은 혁신의 바람을 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높은 수준에 올라왔다라고 이제 봅니다. 자, 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자는 시작이고 근원이고 종자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예? 그 말은 이 병자대운의 이 자의 모습은 자, 시지에 요 신금이 자를 생하잖아요. 그럼 이 신금이 상관하는 신금의 본질은 혁신의 본질이야. 금은 혁신의 본질. 그게 자를 생하잖아. 그 자는 기본적으로 근원, 기본적인 출발을 나타내요. 근원, 시작 근원. 자, 그게 이제 신축년은 자축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힘을 근본적으로 기획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신축년에 그대로 작동되는 겁니다. 자, 또 그 다음 보자고요. 그래서 지지신금과 천간신금이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이제 혁신을 나타내. 혁신. 신축년의 요 신금. 자, 이거. 자, 축이 오면 또 요 시지신금이 작동된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요 신은 굉장히 신은 상관이 인성과 합을 했죠. 그거는 요 시지 요 신금은 상관과 인성이 합했다는 거는 이 규모하고 크기함을 나타내요. 상관과 요 인성의 요 합은. 그럼 이 사람이 혁신하는데도 작지 않고 크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명파에서 이 인성은 크기하고 규모한다. 여기서 요 사신합은 요 인성은 화는 밝음이고 신금은 어두움이죠. 그래서 나의 밝음으로 어두움을 혁신하는 데 쓰겠다라고 그 뜻이 여기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사신합의 의미가.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거? 자, 또 그 다음에 이 병신합은 윤현과 대운이 합했잖아요. 병신합은 혁신의 바람이라는 거지. 병화 태양은 확산이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올해 이준석 전 최고의 신축년에 이 바람이 분 거는 이 그대로 사주에 그대로 체현되어 있다라고. 혁신의 바람. 혁신은 금과 이 화의 확산이 두 개가 만나서 막 이렇게 펼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되면은 여러분들이 명판명리 공부가 많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되면은 막 손님 왔을 때 통변하는데 아마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또 한번 보자고요. 월의 대운은 다음 대운은 없을까? 바로 이제 내년부터 월의 대운이 보자. 월의 대운은 뭐가 유튜브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을해입니다. 을해. 이 칠살이 나를 공격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준석이가 혁신의 바람을 몰고 왔는데 그 반대 저항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저항 세력이. 자, 그래서 20년 대운의 모습은 이준석이한테 썩 좋은 대운은 아니다. 이 병자 대운도 좋지 않았잖아요. 을의 대운도 잘 참고 견뎌내자. 그러면 이제 48, 58 요 대운부터는 뭐가 자기가 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올 거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 그 다음 한번 이준석의 그 이력을 볼게요. 이준석 이력.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젊은 시절 똑똑했죠. 학교 다닐 때 서울 과학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과학기술을 바로 자퇴하고 바로 29세 정축된 개미에 바로 하버드 대학 입학해요. 하버드 대학. 굉장히 천재라고 할 수 있죠. 머리가. 자, 그러면 왜 이게 이준석이가 하버드 대학 입학할 수 있냐라는 걸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버드 대학 입학. 자, 19세 정축대원 개미년의 하버드 대학 입학. 우리가 대학을 입학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대부분 이제 대학 입학, 조원 입학할 때 대부분 볼 수 있는 게 요 인성과 재성의 그 작동 관계를 많이 봅니다. 재성과 인성의 작동 관계. 또 그리고 이 대운에 봐서
마침 좋은데 정축대운으로 진입됐잖아. 그럼 이 축이 좋은 것이 출현됐다고 요 대운에 와서는. 대운도 뭐 연간 5년, 천간 5년 지조는 나누지만 개미대운은 미가 봐도 축미충을 하면 미리 끌어쓴다. 그래서 이 축이 작동된다고. 작동되죠. 그러면 이 개미인의 모습은 기토 입장에서 요 개수 재성이 왔고 정화는 인성이잖아. 그 개수와 정이 두 개가 맞서 정계충을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은 결과물과 인성이 서로 움직인다, 작동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요 개는 축의 응기를 봐. 개가 오면 축이 움직인다라고. 또 미토가 축을 또 충을 하기도 하죠. 이 말은 또 연지라는 거는 왜국을 나타내. 왜국. 또 연지에 좋은 것이 앉았어. 내가 제압할 대상이 연지에 앉았단 말이에요. 축미충을 하니까 외국에 간다. 라고. 이렇게. 자, 요 재성은 결과물을 나타내고, 뭐 정서라든지 그런 거에 결과물을 잡을 수 있다고 나타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공이 작동돼. 인성과 재성이 작동됐다는 겁니다. 인성과 재성이 작동되면은 뭐 정서를 내가 얻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먼 곳으로 가면, 축미충을 먼 곳. 그래서 이때 하버드 대학으로 갔다. 핵심은 축이 작동돼 움직인다는 건데, 아주 좋은 것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버드 대학을 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주가 기본적으로 기토가 기사인데다가 흉신을 내가 인성을 생하고 있고, 또 여기서 머리 좋은 거는 임수와 신금은 아주 뛰어난 머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사신하고 내가 쓰는 걸 나타내거든요. 기본적으로 일출한 재주가 있다. 요런 임수와 임신 이런 거는 또 숫자 계산 그런 게 뛰어남을 나타냅니다. 자, 하버드 입학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이게 축을 충으로 끌어와 사용한다는 거, 요거. 제가 조금 설명드렸죠. 자, 또 그 다음 보자고. 이준수의 최근 경력. 여기 이제 젊은 날에 요게 이제 막 이렇게 새로운 보수당이 이걸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막 많은 그 정치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의 도약 시기를 보자고. 이분이 최초에 이제 청년 벤처기업 창업 지원금을 받아. 그래갖고 이렇게 벤처기업인 클라시의 스튜디오를 이렇게 창업을 했습니다. 이때 창업한 정축년 10년, 27세. 왜 이때 창업했냐, 요 문제하고, 또 이때 또 3개월 만에 박근혜 새누리당 그 대표와 이런, 그지? 자, 그런 개인적 인연이 닿아갖고, 이게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이게 영입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때 이런 좋은 큰 인연이 되었냐라고 했을 때, 이때 일어난 게 정축대운 10년이냐, 정축대운 10년이야. 그걸 한번 보자고요. 자, 이준석의 도약 시기. 정축대운 10년에 왜 이 사람이 창업을 했냐, 창업. 그리고 명파명리 창업할 때는 문호에서 재성과 인성이 합을 하면 내가 길가에 가게를 내서 창업을 한다 그럽니다. 그럼 그게 그대로 응했다라고. 또 상관이 7살과 만나면 권력을 잡는다라고 한다. 권력을 잡는다라고. 자, 그럼 이게 10년은 그대로 그게 응기된 겁니다. 자, 여기 자, 볼게요. 여기서 가게를 내는 거는 이게 시주에 제의 원신이죠. 사원의 인성이죠. 사신합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일가의 가게를 차린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벤처기업 클라시의 스튜디오 창업은 재성과 인성이 합을 했다라고 이렇게. 응? 박근혜의 만남은 7살 묘와 상관신의 만남. 요 묘신합 이게 이제 10몇 년에는 그대로 그게 응기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창업은 사화가 요 인성이잖아요. 인성인데 요 묘는 인성을 생하잖아. 그럼 10몇 년에 이 묘는 사화로 보는 거예요. 사화로. 뭐 6회를 공부하시면 다 알 거예요. 자, 원신은 요 사화의 근원을 나타낸다. 이 사화의 마음을 나타낸다라고. 이게 묘신합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창업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돼야 됩니다. 자, 이 창업은 인성과 재성의 만남, 임신과 사화의 만남, 묘는 사화와 같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묘신합의 이 작동 관계가 창업이다라고. 권력은 박근혜를 만난 그 계기, 칠살과 상관의 만남. 묘는 칠살, 요 신금은 상관. 그래서 혁신에 그 한나라당에 가서 젊은 사람이 가서 뭐가 혁신의 마음을 갖고 거기 새누리당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권력과 칠살 상관의 만남. 이거 이해됩니까? 이준선의 도약 시기. 자, 그야말로 이 음과 양의 만난 거죠. 자, 그 다음 이준석의 변화를 봐. 이준석의 변화. 박근혜 키즈라 별명을 이준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질 때 이때 이제 오히려 박근혜를 탄핵해야 된다고 하야한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 참 이럴 때 굉장히 사람 마음이 아프죠. 자기를 픽업한 그 박근혜를 탄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가 병자되면 병신년입니다. 자, 그럼 이런 마음, 이런 걸 사주에서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지. 자, 예? 자, 이걸 한번 보자고. 이준석의 변화. 자, 이준석의 변화를 보면 병자되면 병신년입니다. 병신년 왜 이준석이 왜 변화를 했냐라는 거지. 변화. 일단 항상 강조했기 이 대운의 모습. 이 대운의 병자대운의 모습 이준석이한테 안 좋다 그랬잖아요. 병자대운의 모습은 뗄떨뗄떨하면서 안 된다라고. 왜? 자사절을 하고 자매파를 하거든. 이때는 병자대운에서 내 양이 음을 제압해서 반대로 음이 와서 내 양을 끄는 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뭐가 잘 안 돼. 왜 이 병신년에 그러면은 또 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왜? 그 본질은 봐. 병신년에 요 신금이 출현됐죠. 신금은 요 상관 신금이야. 신금의 본질은 혁신을 나타내, 혁신. 칼을 나타낸다는 말이야. 가을, 찬바람. 그게 이제 또 자와 연결된 거예요. 그 자는 또 새로운 출발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 상관은 거죠. 상관이라는 것은 상사가 잘못하거나 눈에 들지 않으면 그대로 상관을 치는 게 상관의 본질이란 말이야. 그게 또 신금이야. 그러면은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 누구라도 잘못하면은 벌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감하게 주장하는 게 이 상관신금의 그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감하게 그냥 박근혜를 탄핵해야 된다라고 자기를 뽑아준 박근혜를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가감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주공이 사신합의 주공인데 또 사후가 병으로 도망가 컷도 돼버렸어. 자, 이런 것들요. 자, 첫 번째 대운이 흉이라는 거지. 이 대운이 자사절하고 자묘파를 한다는 거지. 여기서 양이 음을 잡아야 되는데 대운에 자가 오기 때문에 양이 내가 힘을 못 써. 두 번째, 윤연에서 사후가 병으로 도망가. 그럼 내 양기가 사라짐을 나타내게 돼. 신은 흉신 자를 응함. 신이 오면 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이 잘 움직인다는 건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준석이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지.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라는 이준석의 마음이 그 사기 사주에 체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하자 해서 박근혜도 탄핵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 아주? 이거 이해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상관신은 혁신인데 혁신은 어때? 동전의 양면과 같아. 혁신은 또 이렇게 배신의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어때요? 내를 뽑아준 상사인데 상사가 일을 잘못했어. 잘못했으면 참 그게 어떻게 말하기 쉽지 않아. 그럼 그걸 지적을 하면은 상사 입장에서는 그걸 배신이라 그러고 또 다른 입장에 혁신이라 그란 말이야. 이 동전의 양만. 그래서 이 상관신금은 이 동전의 양면을 항상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럼 이준석이가 왜 박근혜 탄핵에 왜 총대를 맸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대로 이해되잖아요. 사주가 얘기해주고 있죠. 자, 이준석 최근의 모습. 작년에 국회의원 낙선했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21대 총선 노원구 병에서 이게 자
본투표에서는 승리했는데 사전투표에 의해서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일부 이제 유튜버들은 막 사전투표 조작질이라고 막 이렇게 크게 했었죠. 그런데 이준석이는 아니다. 이게 부정선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히려 보수의 혁신을 주장했죠. 그럼 이런 모습을 보자고요. 자, 이준석이가 병자대원 경자년에 왜 낙선했느냐 했을 때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 병자대원 자체가 안 좋다 그랬잖아요. 대원의 흉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경자는 그대로 이게 출현된 거잖아요. 흉신이 출현됐단 말이에요. 흉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아까 설명드렸죠. 병자대원 대운의 흉, 자사절 잠입하기 때문에 양이 힘을 못 쓴다라고. 엄에 내가 둘러싸여 있어서. 다시 말하면 이때 엄들은 우리가 민주당의 뭐 우리죠? 문재인 지지자라 보면 돼. 민주당 세력들한테 힘에 눌려서 이 사묘가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됩니까? 뭐? 자, 그럼 윤연애도 신이 경으로 도망가. 자가 윤연에 출연했다는 거지. 그거 예? 충신이 윤연에 출연됐다라고. 이게 사신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청간으로 도망가 버렸다라고. 그래서 말은 그래서 이게 병자대원 경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양이 엄을 잡아야 되냐? 엄을 잡지는 못하잖아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알면은 38대운이 좋을지 48대운이 좋을지 이게 눈에 보여. 48에 가야 뭐가 빛이 날 수 있겠죠. 자, 또 그 다음 사주 볼게요. 이준석 부친은 금융이야. 자기 아버지가 아마 은행 지점장이었던가, 정권회사 지점장이었던가, 하여튼 금융인. 그러면 여기서 이준석 사주를 보고서 부친이 금융인이라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할 때. 우리가 아버지를 볼 때 연월의 재관을 아버지로 봅니다. 그러면 연월의 궁위에 묘목 7살이 있잖아. 그럼 7살 묘목을 아버지로 봐.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가 뭐 축월 식신고잖아. 식신고는 은행으로 봅니다. 이걸 내가 에워싸서 후회하고 이걸 내가 찾겠다는 거지. 또 묘신합을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부친이. 묘신합은 금융의 상이죠. 봄과 가을의 합. 신금은 또 금융의 상이 있는 거잖아. 또 축은 금에 보니까 금융고죠. 그러니까 은행이죠. 그래서 이준석 부친이 금융의 상이 그대로 취한데 있다라고 잡아내는 거야. 이게 이 명파를 좀 공부하시면은 하나의 사주에서 부모, 모친, 부친, 자식, 남편, 처 모든 걸 잡아낼 수 있습니다. 사주 하나를 갖고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우리 한국에 사주하신 분들의 거듭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실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 실력을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좋은 정보가 명파명리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보자. 부친 월지 월을 아버지로 본다. 자, 축을 포위했다. 묘신합은 금융의 상이라는 거고요. 네? 자, 아까 이렇게 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사주를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핵심은 뭐야? 핵심은 왜 신축년에 왜 이준석 이 돌풍이 일어나냐고 했을 때 혁신, 요 신금이 태양과 만났다는 거지. 그럼 그게 태양은 확산이잖아요. 신금은 혁신. 그래서 그게 확 펼쳐나간다라고. 그리고 이준석이가 국회의원 낙선 이유와 박근혜를 만나고 왜 박근혜를 탄핵에 왜 총대를 맸냐. 그런 것들 다 사주로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럼 거기다 대운을 넣으면 이준석의 미래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이 좀 더, 또한 10년이 좀 더 참고 지나야 아마 이준석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그러면 지금 이 돌풍의 이 바람이 어쩌면은 미풍에 그칠 수 있다라고. 왜? 다음 대운이 을의 대운이라서. 을의 대운은 또 적들이 와서 이준석이를 공격하는. 이 주공은 사신합의 주공인데 해가 와서 살충을 하거든요. 그런데 병자 대운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며 인내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출간된 책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명판은 여러분들이 막 마음만 있으면 책을 사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급상법 신해가 2020년에 출간됐고요. 명판면이 간지의가 2018년에 출간됐고,
자, 6초 축일 비용 하의 비전이 2019년에, 자, 근데 손에 잡히는 명판이가 2015년, 명리 진보가 2013년, 명판 명리가 11년에 출간돼. 여러분, 이 책들은 기초부터 고고까지 그대로 망라되어 있는 겁니다. 6초 축일비 화해 비전은 또 치유책, 사주가 안 좋은데 어떻게 화해할 것이냐, 화해 원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럼 최신 출간된 책 6초 경제 책. 이거 6회의 대가 왕홍성시입니다. 왕홍성시. 그 주역의 대가입니다. 여기서 이제 6초인데 경제에 대한 거 모든 것을 막내해 놨습니다. 뭐 부동산, 주식, 뭐 임대, 장사, 가게, 뭐 그지 투자, 하여튼 모든 걸 막내했습니다. 또 설명이 쉽게 잘 돼 있어. 그냥 막 읽으면 다 이해될 정도로 쉽게 풀려 해놨습니다. 꼭 여러분들 추천을 드립니다. 자, 또 강의 안내 여러분. 중강의 오프라인 동시 강의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뭐 와서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중강의로 들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열정만 있으면 부산이나 대구나 아마 미국에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너무 좋은데 이걸 그냥 허투루 그냥 이렇게 흘러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이 꼭 여러분들 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